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자, 이틀째인데 증시가 오늘은 너무 안 좋습니다. 어제는 빨갛더니 오늘은 온통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너무 안 좋은데 일단 아직 장중인데요. 단기 조정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추세적인 조정은 아닌 것 같고 단기적인 조정으로 파악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항상 그렇지만 너무 오르면 또 조정 받는 게 주가의 속성이니까 이걸 너무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보고서들이 꽤 많은데 좀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애플 주가 하락이 컸다는 내용, LG이노텍, 삼성의 투자, 영업무역, DLNC, OCI홀딩스, 필에너지, 롯데정보통신, 삼성 SDS,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전기차, 반도체, 자동차, 음식료, 자동차까지 해서 정말 많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또 요 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주가 컸던 거는 한 증권사가 외국계가 안 좋다. 애플 아이폰 16도 기대하기 어렵고, 예. 근데 이미 애플 성장이 둔화될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작년부터. 저도 언급을 했고 삼성증권도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죠. 애플 밸류체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아이폰이 성장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애플이 그동안 지난 10몇 년간을 장악을 했는데 계속 성장할 수는 없어요. 이제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길어지고 누구나 다 쓰고 있고 브랜드 충성도는 있지만 그 이상의 뭔가 레벨업을 하기 위한 뭐는 없는 거죠. 예, 또 카메라 스펙도 많이 올려놨고, 그러니까 더 성장할 게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가 됐고 아이폰은.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이제 뒤늦게 또 이렇게 주가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뭔가 또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좀 삼성에선 상당히 부정적인 애플에 대한 의견을 좀 견지를 해왔는데 이제는 언제 바꿀지 생각할 시점이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애플 주가 이건 부정적이죠, 당연히. 예, 중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보다 중국이 좀 별로예요. 이번에 애플 아이폰이 기대에는 못 붙였고, 맥북 출하량도 역성장했고, 화웨이가 5G 폰을 출시했기 때문에 애플 수요 부진은 새로울 이유는 없다. 현재는 바닥 시점 탐색 기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또 주가가 애플도 오르긴 했는데 사실 별로 오를 만한 이유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르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런 조정을 어쨌든 간에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바닥 탐색 기간에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올해 디바이스 업체, 그러니까 스마트폰 판매 업체, 그러니까 만드는 업체들의 이익이 좋아지긴 쉽지 않죠. 그리고 애플 같은 주식이 한번 오르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번 IT 사이클은 소프트웨어 부품 세트 순서고 마지막 사이클에 애플이 합류하는지 아닌지만 관찰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IT 사이클은 애플로 끝날 수도 있는데 아직 애플이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이 사이클에 합류하는지는 좀 지켜보면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AI가 언제 나올 거냐. 애플에서 확실히 뒤쳐져 있죠. 예, 근데 본 게임 시작 안 했고, 애플은 저는 AI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또 애플 비전 프로, VR 기기, 여기에 AI 접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수많은 충성 고객들과 아이폰이란 브랜드, 이거에다가 AI를 안 집어넣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 애플이 또 한번 AI로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플 밸류체인이나 애플 전반적으로 주가는 당분간 제 생각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애플이 끝났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성장에 대한 뭔가 확고했던 투자들의 신념이 애플 보면 뭔가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 양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이런 그 안 좋은 의견 나왔다고 해서 또 뭐 더 안 좋게 보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언제 좋아질지를 이제 잡아내는 게 그게 포인트다. 근데 그런 이제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뭔가 AI에 대한 뭔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애플에서. 그렇다면 뭔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당분간은 좀 지켜만 보시되 어느 시점에서 뭔가 또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지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삼성이 먼저 하잖아요. AI를 갤럭시에 먼저 탑재를 하니까 아마 그런 흐름을 보고 애플도 아마 올 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6에 넣을지 안 넣을지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넣을 수도 있고 내년에 넣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시기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좀 재미는 없을 것 같고 지수에는 좀 어쨌든 이런 이슈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LG노텍이 오늘 또 공교롭게 보고서가 나와서 그냥 같이 엮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노텍도 실적이 좀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기대보다는 못 미칠 것 같고 뭐 단가라든가 이런 건 괜찮죠. 워낙 비싼 모델의 카메라를 납품을 하니까. 근데 지금 뭐 고객사 입지도 견고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결국 아니 애플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약간 둔화될 것 같은데 LG 노텍이 좋을 리가 있냐 이 논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새롭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벌써 몇 달째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운 악재로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카메라 성능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카메라 뭐 성능 좋아봐야 기본적으로 애플 아이폰의 물량 성장이 나와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해하고 LG 노텍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ER은 6.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는 바닥권 진입했고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좋아지는 모멘텀만 생기면 돼요. 그 트리거,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 회사의 본업은 카메라예요. 애플에 들어가는 이게 좋아져야 주가 올라갑니다. 근데 안 보이죠 지금. 그럼 못 가는 거죠 당연히.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이유가 저번에 한번 제가 시간 내 가지고 기업 분석 한번 해드렸잖아요. 뭐 여러 기업들을 그게 핵심이거든요. 다 똑같아요. 어디든 적용. 이 회사의 주가 상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예, 딱 이겁니다. 예, 그게 돈이 되는 기가라고 아마 기억하시죠? 예, 그 드라마 나왔던. 예, 그러니까 뭐가 돈이 되냐 이거예요. 돈이 되는 사업이 돈이 잘 되게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노텍은 그게 지금은 안 보여요. 돈은 되는데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을 의심하고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러려면 아이폰이 다시 성장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AI. 그러니까 결국엔 애플 아이폰의 모멘텀이 생기면 자동으로 LG 노트북 좋아집니다. 그래서 둘 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여기서 뭐 이제 와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버틸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난 연구원님이 참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죠. 작년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작년에 뭐 로봇도 있었고 후공정 저는 이제 특히 가장 그 눈에 띄었던 게 22년도 연말인가 22년이었어요. 그때 후공정 괜찮다 그 얘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 반도체 후공정의 시대였죠. 그래서 엄청난 성과 나왔고 근데 이제 이번엔 뭐냐면 삼성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삼성 투자는 저번에 한번 아이디어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죠. 24년 주식시장 준비하기. 거기에도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넣어드렸는데 포스코 그룹이 주식시장의 화두였죠. 23년에 그룹사에선. 올해는 삼성이다. 저도 여기엔 동의를 하고요. 올해는 아마 삼성이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금도 많이 지금 확보를 해놨고 이 미래사업 기획단 신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14년 만에 신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용 회장이 지금 머릿속에 뭔가 지금 성과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분명한 건 투자입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도 급증을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10조 원의 자본 준비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바꿨대요. 그 변경안 안을 결정했는데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 배당을 줍니다. 주주 환원을 해줘요. 그래서 아마 배당도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1월 말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때 아마 그 이제 기업 설명회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09년, 2010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는 뭐 바이오나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키워줬고, 그럼 이제 앞으로 뭘 키울 거냐? 두 가지래요. 신사업이냐, 기존 사업을 더 고도화시키느냐. 신사업에서는 로봇은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죠. 작년에 이미 했고, 온디바이스 AI도 신사업이죠. 네, 근데 로봇은 이미 23년에 이미 다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또 이걸 새롭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그래서 로봇은 이제 실적을 체크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로봇의 모멘텀은 좀 작년보다는 올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로봇은 작년에 너무 올랐죠. 그래서 제가 함께 배우기 그 24년도 준비하기 자료에서도 마지막에 로봇은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그런 걸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해외 기업을 한번 이제 올려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로봇도 좋지만 이미 너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럼 이제 온디바이스 A는 새롭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요게 이제 움직였던 것 같고, 근데 주식시장 참여자 관점에서는 기존 사업 고도화하는 게 더 이쪽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반도체를 고도화하는 거, CXL, 메모리 반도체를 고도화하는 거죠. 바이오를 강화하고 전장 사업을 강화하고 이 세 가지에 주목하자.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전적으로 여기는 동일하고요. 다만 여기에 저는 삼성 SDI의 그 전고체 배터리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삼성의 SDI의 대표가 이번에 미래사업기획단 단장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 같아요. 거기 관련된 기업들 밸류체인도 공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는 거죠. 기존의 배터리를 고도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한번 주목해 보자. 그러니까 이 중에, 그러니까 작년에 포스코가 급등하면서 포스코 그룹주가 다 날라갔죠. 기억하시죠? 특히 포스코 인터가 뭐 난리가 났죠. 과연 올해 뭐 삼성그룹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어요? 삼성그룹, 삼성 SDS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AI랑 접목하면 그죠. 예. 아 여기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것도 넣어야 되겠네요. 진짜 삼성그룹이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한 축은 AI. 예. 뭐 이런 쪽도 있는데 AI는 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신사업. 그러니까 뭐 이걸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고서를 보고 하인한 연구원님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동의하면 동의하는 거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뭔가 좀 자기가 늘 게 있으면 더 넣어보는 거죠. 이런 생각. 이게 틀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전고체 배터리, AI 이런 것들도 삼성이 강화하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나중에 또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봐가지고 그게 아니다 싶은 쪽은 당연히 아이디어 훼손이니까 정리를 하는 거고, 그런 쪽의 방향에 맞게 간다면 더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하시되, 24년도에는 아이디어 관점에서 한번 삼성의 이런 전략 부분도 한번 챙겨볼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무역은 뭐 요즘에 안 좋죠. 근데 안 좋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몇 달 전부터 이미 보고서도 나왔고, 너무 그동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좋았던 게 부메랑이죠. 그래서 엽기저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세 실업은 좋았지만 영업무역은 반대가 됐던 거죠. 그 둘은 그전엔 또 반대였어요. 영업무역 좋았고 한세 안 갔고, 지금은 또 이게 반대로 갔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목표 주가 86,000원 지금 유지를 해줬고, 4분기 OEM 사업부 매출이 좀 부진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22년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다 알려진 내용이에요. 사실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라. 그래서 실적 안 좋은 건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언제 좋아질 거냐, 요게 관건인데, 지금 PER은 4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이제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 빠진 거죠. 4분기는 안 좋고, OEM 사업부문 영업이익도 25% 감소할 것 같고, 또 환율까지 떨어져요. 자전거 사업부는 이 수요 또 반적응으로 안 좋다. 예,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그러니까 4분기 지금 현재 4분기까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 상황이고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같은 주요 소비재 관련 업황 둔화 우려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종합을 해보면 뭐 지금 상황에서 언제 또 좋아질지를 조금 이제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언제쯤 돌리는지. 그리고 주가는 저평가고 워낙 펀더멘털 좋잖아요. 근데 다만 주가가 바로 가긴 당연히 어렵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움직이겠죠.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관망하시되 좀 더 지켜보시되 어느 정도 이제 올해에 대한 전망이 조금 나아지는 쪽으로 나온다면 뭐 주가는 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소비 둔화 우려, 환율 하락 이런 것들이 약간의 부담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 측면에선 좀 거의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DLNC는 일단 이제 요즘에 건설주가 너무 안 좋지만 실적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플랜트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영업이익 5천억 달성 가능한 체력 보유하고 있고요. 주택 매출은 뭐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해외 쪽은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낮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DLNC 쪽으로 건설주는 가장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그때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삼성물산, DLNC 이 세 개를 건설주에선 그래도 가장 좋게 봐요. 그 이유는 이제 주택 리스크가 좀 적어요, 다. 좀 적은 편이고 해외 투자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 재무 구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업체 중에 또 하나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주주 환원도 늘릴 것 같고 주가도 싸고 그 현금성 자산 2조 원 갖고 있고 DL건설을 이제 자회사로 완전 편입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상장회사를 비상상으로 바꾼다는 거는 이 주주 가치를 좀 올려줍니다. 분산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금 뭐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건설사들. 근데 DLNC는 사실 딴 얘기죠. 그래서 원래 하나증권의 이분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셨거든요. 목표 주가를 올려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이제 건설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밸류도 낮고. 그래서 살아남을 건설주 중에 하나니까 계속해서 좀 올해는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반기랑 내년을 본다면 건설주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 고비만 잘 넘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 이제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했는데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메이저 업체 이건 뭐 많이 화제가 됐죠. 그래서 중국산과 비중국산이 있는데 비중국산이 훨씬 비쌉니다. 중국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수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가성소다 사업도 신규로 한다고 합니다. ECH 이쪽하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롯데정밀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니죠. 롯데정밀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경쟁자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순현금 및 잉여 현금 흐름 창출력 기반으로 견고한 재무구조 보유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이 중국 규제하는 거 그 자체가 호재죠.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 맺었잖아요. 하나솔루션, 큐빅 PV. 큐빅 PV가 미국 회사인데 여기에 8년짜리 공급 계약 맺었잖아요. 이 얘기는 비중국 쓰겠다. 중국 이외의 제품을 쓰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어떤 이제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설비 늘리고 비중국산 제조업체 중 이제 최대가 돼요. 앞으로 증설을 하면. 그래서 이 구도, 그러니까 중국 거를 미국이 규제한다는 구도만 이어지면 OCI 홀딩스는 괜찮겠죠. 근데 반대로 중국 규제가 풀려버린다. 미국이 풀어줬다. 이제 중국 거 막 사용한다. 그러면 OCI 홀딩스한테 안 좋아요. 공급 강이 심각해집니다. 막 중국 물량이 다 풀려가지고 지금 사실 중국까지 포함하면 태양광은 엄청난 공급 강이에요. 심각할 정도로.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태양광은 중국을 포함하면 굉장한 공급 강인 상태입니다. 조심해야죠. 그 두 개를 합쳐버리면. 근데 왜 태양광이나 우리나라 배터리가 그래도 견조하냐면 어느 정도 버텨주냐면 미국이
중국 거 안 쓰잖아요. 이제 방패 역할 해주는 거죠. 예, 그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오시아홀딩스는 수혜를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요 ECH 요 부분도 생산을 25년 아직은 좀 멀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무구조 좋고 현금성 자산도 2조 원에 육박할 것 같고 주가도 밸류도 낮죠. 파란색 선 보시면 거의 발바닥까지 와 있고 비중국 폴리실리콘 단가 파란색 훨씬 높죠. 그 다음에 이제 2027년까지 6만 5천 톤으로 증설하면 중국 제외하고는 제일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호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급 계약 장기적으로 맺은 거. 그러니까 오시아홀딩스도 당장 올라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현재 구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놓으시면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보유를 하셔도 되겠죠. 필에너지는 삼성 SDI에 주로 공급하는 레이저 노칭 장비. 레이저로 음극, 양극 탭 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탭을 만드는 건데 레이저로 하면 깔끔한 거죠. 근데 미국 합작회사 1공장 조기 가동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조기 가동 들어가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수령을 아마 받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족했던 삼성이 요즘에 투자를 좀 24년도 들어와서는 더 공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사 중에 제일 좀 보수적이었는데 이제 삼성이 배터리 회사 중에서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노칭 장비랑 이 스태킹 장비 적층 장비라 그래요. 이 두 개를 합친 장비거든요. 그 요거 하나만 딱 구매를 하면 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이미 1공장향으로는 수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관련 수주를 또 24년 1분기로 더 앞당겨진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미국 내 3개 합작 공장 세울 계획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헝가리 공장도 4분기 증설 들어가고. 예. 그래서 아마 24년도에 수주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삼성이 아마 기존 사업 고도화할 때 전고체 배터리 쪽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정말 적극적이잖아요. 예. 근데 필 에너지는 이 전고체 배터리 장비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호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내가 이제 이 기업을 바라봤을 때 투자 포인트가 뭔지 딱 명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기업은 뭐죠? 예, 기술력이 있는 레이저 노칭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2차전지 장비 회사인데 주로 삼성 SDI에 납품을 해요.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장비도 만들고 개발 중이고 전고체 배터리 장비도 개발 중이고 예, 다양한 장비들을 만드는데 결국 핵심 뭐예요? 삼성이 수주를 많이 줘야 돼요. 그게 주가의 결정 포인트인데 삼성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만약에 한다. 그럼 수주가 나오겠죠. 그럼 필에너지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그려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회색인데 삼성이 정말 소극적이었죠. 회색이. 근데 이제 급격하게 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좋을 것 같고 필에너지 수주 잔고 추이도 늘어나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은 또 염두에 두시면 또 어떨까?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밸류 체인에 올해는 한번 주목할 저는 필요는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롯데정보통신도 워낙 많이 그동안 얘기했고 그 아이디어대로 요새 주가 잘 가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 올렸지만 이제 와서 막 뒤늦게 쫓아가지 마세요. 이미 좀 주가 올랐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룹사 IT 서비스, 전기차 충전 자회사, 실적 개선, 데이터 센터, AI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인데 주가도 저평가. 요새는 좀 올라서 완전 저평가는 아니죠. 이 회사가 23,000원 막 4,0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때 뭐 절대 저평가고요. 지금 3만 원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싼 건 아니죠. 그러나 꾸준하게 뭐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아직 제대로 뭘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에서. 그러니까 한번 24, 25년까지 어떤 스토리를 보면서 아이디어가 훼손된 게 아니니까 꾸준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삼성 SDS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회사죠. 삼성의 AI 관련 기업이고
클라우드 매출액 사상 최대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사업부가 있지만 클라우드가 지금 가장 고성장을 해요. 근데 그게 계속 성장하고 MSP,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저 M은 매니지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해줄 때 관리를 해주는, 예, 그런 업체고, 그 다음에 이 CSP는 아마 이제 제공하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그 어떤 클라우드를 그냥 단순히 제공하는 거죠. 예, 요 기능을 제공하고, MSP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니지드가 뭐예요? 감독처럼 관리해 주는 거죠. 아, 이쪽에는 이런 걸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관리 뭐 운영 같은 거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쪽이 지금 굉장히 둘 다 고성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24년도 클라우드 매출은 2.31조 원으로 안정적인 성장 계속 이어진다. 또 MSP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환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매출액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던 거죠. 그 다음에 기업형 AI 출시로 이제 삼성 SDS의 AI 기능들을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생성형 AI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올해 1분기나 상반기 중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한번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AI 매출 비중은 늘어날 거고, 예,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의 80%를 IT 서비스, 디지털 시대, 디지털로 전환, 기업들이 AI로 전환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SI 업체가 필요합니다. 예, 저와 함께 배우기 시간에 우리가 SI 업체 한번 배워봤죠. 그 2024년 주식 투자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째 아이디어로 그 스타벅스 기억나세요? 스타벅스 설명한 거. 예, 사이렌오도. 그거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한 연구원님이 그걸 소개해 주신 건데, 그런 게 이제 SI 업체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 역할이 이제 더욱더 중요해져요. 그 롯데정보나 이제 삼성 SDI의 그 앞으로의 전망은 좀 밝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주가들이 좀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은 어제 이제 다케다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이 다케다 제약사로부터 인수했던 그 주요 제품 중에서 한국 그 권리를 제외하고는 싱가포르 회사에 팔았거든요. 근데 한 700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났대요. 근데 700억 시세 차익 났다고 주가가 막 그렇게 급등하기는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급등한 거는 꼭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합병 기대감 때문 아닌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셀트리온 제약하고도 합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병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진행하겠다고 이미 언급을 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 초에 아마 합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덩치가 커지니까 좋죠.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코스피 200 추정 자금들이. 그 다음에 AB 프로바이오와 고바이오랩은 셀트리온과 이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매각으로 700억 현금 확보했으니까 M&A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막 주가 급등해 버렸어요. 같이. 예. 그리고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에 차지하는 비중이 2.9인데 합병 반영 전보다는 1.15% 더 올라갔는데, 어쨌든 비중 상승이 수급의 유입을 이끌고 이에 따라 주가의 급등이 발생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합병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일단 커버리지, 이제 분석에서는 좀 제외를 하고, 다시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제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나와봐야 되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 합병 법인 실적 보고 다시 목표 주가는 제시하겠다. 관건은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이벤트들은 어느 정도 반영됐고, 결국엔 주가는 실적에 전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숫자 보여주면 주가 계속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의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느냐가 앞으로의 주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숫자에 어쨌든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횡보하면서 4분기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겠죠. 그걸 확인하고 나서 좋으면 더 올라갈 거고, 예상보다 실망스럽다면 주가는 다시 조정받겠죠. 그래서 이제 숫자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13만 원에 있던 주가가 22만 원까지 왔었으니까 뭐 굉장한 주가 상승이죠. 하나솔루션은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그 태양광 쪽에 대해서 실적이 좀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화학 쪽은 좀 안 좋은데, 예, 여기 보조금 수령 이제 받으면서 괜찮을 것 같고, 또 모듈과 웨이퍼, 모듈에서 웨이퍼 뺀 게 마진이거든요. 이게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47%나. 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동남아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는 관세 유예 종료 되니까 결국에 이제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중국 물량들은 미국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퍼스트 솔라가 미국 회사니까 700만 달러를 그 100만 1000만 7억 달러죠. 그러니까 7억 달러를 미국 금융 서비스 업체에 매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잖아요. 이 받은 거를 금융업체에 넘겨가지고 한 4% 할인한 것 같네요. 어음 할인 같은 건가요? 0.96달러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바로 현금화하는. 그러니까 현금을 준 게 아니고 회계 이익으로만 이제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근데 나중에 돈은 당연히 받겠죠. 받을 텐데 이제 회계적인 어차피 받을 거니까 미리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약간 카드감 같다고 해야 될까요? 예. 아직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닌데 야 이거 어차피 나 받을 돈이니까 너가 이거 좀 해줘. 할인 내가 그러니까 1달러짜리 0.96달러에 팔 테니까 4달러 너가 수익 내면 되잖아. 그래서 현금을 바로 확보해 버린 거죠. 그런 지금 전략인 근데 그게 된다는 것 자체는 진짜 이게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솔루션한테 좋죠. 이거 하나솔루션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 IRA 관련해서 이거 보조금 받는 기업들,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한테도 상당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금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바로. 예. 그리고 앞으로 하나솔루션은 1조 원까지 그 금액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한 1,400억 정도 작년에 추정을 하거든요. 이 보조금을 지금 받은 게. 근데 연간 1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고 증설한다는 건 굉장한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미국 공장 짓는 기업들이 좋아요. 뭐 배터리 셀뿐만이 아니라 특히 그 엔캔 같은 전해액 기업들 앞으로 뭐 미국 공장 많이 지을 텐데,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 짓는 것 자체는 이제 굉장한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저런 이제 보조금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여기 좀 증거로 좀 남아 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솔루션도 좀 좋은 주가 흐름이 계속 나와주길. 그동안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 다지고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제일 걱정은 트럼프 당선이죠. 그건 뭐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급등은 좀 어려워요. 당연히. 예, 그렇지만 이제 완만하게나마 바닥 다지면서 분위기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생각보다 좀 안 좋죠. 미국은 잘 팔리는데 중국도 기대에 못 미치고 유럽은 역성장하고 있대요. 순수 전기차 1% 성장. 그 다음에 뭐 다른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 다 합치니까 역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이 마이너스 40% 역성장. 프랑스도 자국 내에서만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 같아요. 영내가 아마 유럽 전체를 얘기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기차의 보조금을 선별해 주겠다. 근데 미국은 좋아요. 근데 2차전지 업종 주가는 부진할 것 같다. 왜? 전기차 수요가 일단 유럽 쪽에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물량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 바닥은 다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이미 주가에 또 반영됐고, 예. 양극재 아닌가요? 예. 아무튼 주가에 반영됐고 올라가려면 배터리가 많이 나가야 돼요. 그건 뭐죠? 전기차가 많이 팔려요.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늘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좀 2차전지 쪽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테슬라가 현재까지 뭐 비중국산으로는 1위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 검은색 역성장 나버렸고 리튬 가격은 바닥 찍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조금 더 보릿고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1분기보다는 2분기 정도로 보시고 분명히 좋아지는 흐름은 나올 거예요. 어느 시점에선 데이터가 바뀌면. 그래서 그 데이터가 바뀌면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런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뭐 안 좋으면 안 좋은 걸 인정해야죠. 지금 이런 걸 보고. 근데 좋아지면 또 좋아지는 쪽으로 분명히 바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후공정이 그동안 전공정에 비해서 관심 못 받았죠. 오사트라고 후공정이 이제 조립부터 막 포장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외주 주고 삼성이 메모리 칩 만든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마무리는 뭐 한양 디지텍이나 SFA 반도체가 하고요.
하이닉스는 저기 하나마이크론 이런 애들이 해줘요. 이런 기업들이. 그걸 이제 오사트라고 하는 거죠. 비메모리는 두산테스나 네페스, 네페스아크, LB세미콘 이제 비메모리 쪽은 그쪽이 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이게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예. 근데 이제 점점 패키징 시대가 열리면서 중요해지면서 위탁 생산에 대한 비중도 늘어나고 점점 후공정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HBM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 이쪽에 생산을 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고부가 가치 제품은 이제 내재화를 하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저부가 가치 제품들을 HBM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이 집중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들은 외줄 맡겨버려요. 그냥 야, 네가 해라. 우린 이쪽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반도체 업황도 돌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후공정 성장 24년에도 괜찮을 것 같다. 23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탑픽은 하나마이크론, 두산, 테스나를 이제 좀 제시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삼성의 이문영, 강희진 연구원이 이거 우리 24년도 투자 아이디어 소개할 때 제가 이거 이 내용도 넣어드렸잖아요. 자동차에서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가 인도랑 미국에 증설을 해요. 거기 수혜받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대 기아도 뭐 실적도 괜찮고 다만 피크아웃 논리는 좀 있지만 실적 괜찮으니까 뭐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앞으로 200만 대 공장 증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4년 동안. 또 SUV 비중이 올라가면서 단가 오르죠. ADAS 이제 운전할 때 안전을 책임지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죠. 이런 게 유럽에서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됩니다. 단가 올라갑니다.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옵션이 200만 원인데 차량 가격이 3-4% 정도인데 레벨 3는요 20에 30%까지 차지해요. 근데 점점 고도화되니까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볼륨 성장이 크진 않지만 재료비도 꺾이고 딜러 재고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 투자할 때 제일 좀 좋은 거 중에 하나가 배당을 진짜 많이 줘요. 그러니까 배당 매력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죠. 예. 그리고 밸류체인의 테마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 증설 수혜주, 예, 요거는 많이 설명해드렸고 북미와 인도 동반 진출, 그 다음에 배터리 모듈, 요 부분은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함께 배우기 제일 마지막 편에 넣어놨어요. 이 부분은 사실 그때도 한번 설명 다 드렸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밸류체인 테마 2는 이제 이것도 우리 다 배웠던 거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탑재가 돼서 그걸로 운전한다. 자율주행 고도에. 그래서 우리 다 배웠죠. 현대오토에버, SL, 텔레칩스, 넥스트칩, 가온칩스. 그래서 그 내용들. 그러니까 배워놓으니까 편하죠. 한번 우리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나 내용들을 한번 싹 그 전에 다 공부를 해놓다 보니까 보고서 보면 딱 답이 나오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현대오토에버, SL, 예, 차량용 이제 바디 컨트롤이라 그러죠. 이 옆면을 컨트롤해주고 사이드 미러, 디지털, 앞에 헤드라이트 뭐 되게 많죠. 텔레칩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 넥스트 칩은 동영상 전 변환해주는 자율주행용, 그 다음에 시스템 온 칩 이런 것들. 가온칩스는 디자인 하우스, 가교 역할을 해주는. 요 회사는 온디바이스 AI도 있지만 자율주행에도 같이 들어가요. 또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신년사 분석을 했는데 DS투자증권의 장재 연구님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공통적으로 24년을 저성장 기조 속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내실을 다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좋아요.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좋고 그 다음에 초격차 역량을 확보하겠다. 한마디로 브랜드 경쟁력 높이고 해외 쪽도 더 차별화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년사에서 그런 다짐들이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 17% 증가할 것 같아요. 음식료 업종 전체적으로. 그러나 작년에 라면이 너무 좋아서 라면은 조금 부담되고 올해 성장률 면에선 근데 원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주요 업체들 실적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그때 함께 배우기 또 24년도 우리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마지막에 또 자료 쓴 거 중에 올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음식료다. 왜? 원가가 떨어지니까.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워낙 또 저평가돼 있잖아요, 음식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대상 모델 수 축소된 거 아시죠? 1월 1일부터 IRA 규정이 강화돼서 이제 중국산 뭐 배터리 소재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이제 못 받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는 부정적이죠. 그 모델들이 보조금 모델이 줄면 사람들이 차를 안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보조금 대상에서 한 9개, 그러니까 43개인데 이 중에 1월 1일부터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게 19개밖에 안 된대요. 너무 적게 줄어든 거죠. 근데 잔류화 모델들은 오히려 좋겠죠. 전기차는 여전히 잘 팔리긴 해요. 근데 현대차, 기아는 어차피 그 전부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전기차 11월까지는 잘 팔았다고 합니다. 상업용 차를 잘 팔아가지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10월에 조지아 전용 전기차 공장 완공되니까 이것도 좋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에는 뭐 이미 어차피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하반기를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벌써 40분이 됐는데 한번 보고서 봤고요. 내부자 매수가 어제 백산이 있었습니다. 백산은 이제 나이키 신발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합성피혁이죠, 합성피혁. 조윤영 전무가 무려 14억을 샀어요. 근데 왜 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엄청난 매수를 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 유한양행은 이정희 상무님이 1,100만 원 매수했습니다. 전자공시는 삼성중공이 해양 플랜트 수주했고요. 최강식 연구원님의 추정으로는 FLNG,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거죠. 그런 게 FLNG라고 하는데 아마 그걸로 추정하고 무려 2조 원짜리예요. 컨텍이라고 우주항공 관련 기업인데 이 회사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안테나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공시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분에 걸쳐서 빠르게 한번 오늘 너무 많은 보고서가 있었는데 한번 다뤄봤고요. 아직 장은 안 끝났는데 제가 좀 일정상 지금 나가야 돼가지고 2시 넘었는데 좀 바로 시장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급락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뭐 종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2270에서 2675까지 급반등하고 나서 일단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좀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코스닥이 조금 더 견조하고, 외국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급락하니까 바로 선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현물도 그렇고 기관도 어마어마한 매도. 근데 기관의 매도는 여기 프로그램 매도죠. 그러니까 약간의 연동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이 좀 강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계속 지금 출산율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태형건설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토스 관련주, 웹툰 관련주가 오늘 좀 괜찮네요. MBT, Y랩. 교육주들도 이제 아까 관련해가지고 저기 출산 그쪽이고, 우주항공도 요새 뜨겁죠, 요즘에. 한국항공우주, 뭐 한화시스템, 그 다음에 오늘 세트레가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작기계 쪽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급락장인데도 뭐 또 제약업종도 안 빠졌어요. 셀트리온 제약 급등, 동아소시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저는 대형 제약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K 이노엔, 삼성바이오, 그죠? 다 큰 회사들이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견조한 것 같습니다. CXL은 오늘도 강하나요? 대단합니다. 네오셈, 왜냐면 반도체가 좀 다 빠지고 있는데 네오셈, 엑시캠의 인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고요. 그 다음 주류업, 마켓컬리, 뭐 백신, 미국의 모더나가 급등해가지고 오늘은 이쪽 관련주들도 조금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쪽에 강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뭐 다른 쪽은 다 급락합니다. 2차 전지는 연초부터 가지도 못하는데 어제도 안 갔는데 오늘은 급락하고요. 반도체는 최근에 올랐으니까 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좀 낙폭은 큽니다.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 또 기다리시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오는 거겠죠. 예. 다만 쫓아가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를 때. 그리고 오늘 조선주도 분위기가 좀 쌀벌합니다. 예,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동안. 근데 오늘은 또 반도체랑 같이 쉬어가고 자동차도 기껏 좀 오르나 싶었더니만 오늘 또 충격받고 있고 아이폰 관련주는 뭐 애플이 안 좋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애플 두들겨 맞아버리니까 두두둑 그냥 같이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안 좋은 건 사실 꼭 애플 밸류체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IT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동반해서 좀 빠지는 게 오늘 좀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거기다가 조선 이 세 개 자동차까지 한국을 대표한 이 네 개 섹터가 다 급락을 해요. 그것도 하락폭 상위에 있습니다. 이러니 뭐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렵다.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다 급락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엔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바이오만 버텨요. 삼성바이오 에코프로머티는 뭐 신규주니까 그렇고요. 한전 버텨주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많이 빠졌고 SK바이오팜 이거 바이오죠. 그다음 방산 우주항공 이런 쪽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항공우주 현대오토에버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수급 이슈로 너무 올라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한참 올라갈 때 조심을 좀 해야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무래도 어제 그 보여드린 대로 그 약간의 사고 있었죠. 그 내용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도 좀 주가는 부진한 편이고요. 제일제당 좀 빠졌고 두산바켓도 다시 급락을 했고 철강주가 너무 안 좋네요. 현대제철이 5% 급락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급락, 하나시스템은 반대로 급등. 예. 그리고 오늘 FNF,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국금융지주, 리노공업 다 할 것 없이 일제히 급락을 했고요. 변압기 관련주는 좋았습니다. 현대일렉트릭, CS윈드도 최근에 올랐다가 다시 급락하는 양상이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신재생 에너지도요 빠지고 한솔케미칼 빠지고, 근데 기회가 오는 거죠. 이걸 도망가실 필요는 없고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주가가 쭉쭉 빠져준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에서의 조정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시장이 끝났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며칠 정도의 조정이 이어질지 일주일일지 이주일일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분할로 대응을 하시고 기존에 주도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성급하게 줄일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너무 오른 거는 좀 조심은 하자. 일부 줄이자. 뭐 그런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을 대표하는 뭐 기업들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은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바이오 대장주 중에 하나가 레고캠이잖아요.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급락. ISC 급락. 삼양식품 급락. 원익 IPS 급락.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 그 업체들은 다 급락하는 그런 좀 아쉬운 흐름이 일단 오늘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대로 끝난다면 내일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 며칠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번 조정은 어쨌든 단기적인 조정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좀 일정상 또 나가봐야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디어 잘 또 고민하시고 그 현금 많으신 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는 많아요. 또 아니면 1분기 실적 발표 다 확인하고 투자해도 절대 안 늦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죠. 4분기. 그러니까 급할 거 없고 저번에도 우리 봤잖아요. 3분기 실적 발표한 거 중에 옥석 가려가지고 그거 보고 그 중에서 좀 주가 못 오른 것들 저평가된 거 골라서 투자했어도 성과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기회도 많고 시간도 충분합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그런 기업들을 깊게 공부를 하고
예,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걸 또 얼마나 싸게 잡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급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 보면 장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좀 답답하지만 예,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그래도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 또 내일 뵙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